역사의 그림자는 길고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국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이러한 역사적 비극의 대표적 사례다. 활발하게 활동했던 500여 명 국가의 불법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이 사건은 법원에서도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정 공고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 국가는 처음에는 49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279억 원으로 배상액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 환수와 지연이자 문제로 피해자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되었다. 법원에서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원금만 환수하라는 조정 공고를 했지만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인혁당 사건의 8인 열사들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을 겪으며 우리 민족의 모순된 현실을 목격한 세대였다. 그들은 1923년부터 1944년 사이에 출생하여 민족 통일과 식민지, 유산 청산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했다. 4월 혁명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 세상을 꿈꾸었던 이들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포갑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다. 그들을 간첩으로 몰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꿈이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혁신계 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풍부해진다. 이는 마치 삼국지나 수호전처럼 흥미진진하면서도 서사적인 구조를 가진 역사의 한 페이지다. 독재 권력은 자신들의 악행을 지우려고 노력했다. 1997년 여야 정권 교체를 앞두고 안전기획부에서 수많은 불법 기록을 태웠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2007년 인혁당 재건이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열사들을 잘 아는 45명을 대상으로 한 구술 사업이 2016년까지 400여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구술에 응한 이들은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절하기도 했지만 신뢰를 쌓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러나 2007년 법원이 인혁당 사건의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 배상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2013년 국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사용하고 없는 배상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했고 반환하지 못한 금액에는 매년 20%의 법정 이자가 붙었다. 2022년 법원의 화해 권고 조치를 법무부가 받아들이면서 일부 사람들은 원금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고 화해 권고 판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신용불량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1975년 4월 9일은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불명예를 받았지만 우리는 32년간 붙었던 국제적 망신딱지를 완전히 떼지 못했다.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은 불의를 경험하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불의를 다시 겪을 수 있다는 경고다. 2024년 12월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선포는 44년 전의 불의가 재현된 것이다. 비록 내란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불의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작은 틈도 용서하지 않는 처절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 자체가 국가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조정 공고를 했어요. 지금. 이 조정 공고를 국가가 수용하는 것이 전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법원의 조정 공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를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잘 아실 텐데 인혁당 재건이 관련된 국가 배상 소송이 있었고요. 1심에서 490억 국가가 배상을 한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는 최종 배상금이 279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가지급을 진행을 했고요. 대법원에서 최종 배상액이 축소되면서 국가가 추가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소송이 진행됐고 승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다가 자진반환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착수했고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된 일부 인혁당 재건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강제 집행이 부당하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서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건이 길게 늘어지면서 지연이자가 추가되면서 이 인혁당 재건이 피해자들의 반환 대상 금액이요 원래 가지급 받았던 배상금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연이자가 붙어서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건의 의미, 즉 인혁당 재건이 사건 자체가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까지 뺏은 사건이고 이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나 국가정보원도 자체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서 국가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연체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만 환수하라는 조정 공고를 했어요, 최근에. 자, 이런 조정 공고가 있었다는 것하고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같은 걸 고민했을 때 이 조정 공고를 국가가 수용하는 것이 전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국가의 불법성이 게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피해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상당히 국가가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그 지연이자가 보상금을 넘어간다 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국정원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종결된 변론에 대해서는 조금 그 재개 신청을 하고 법무부 내에 이 부분을 정리하는 위원회 정도로 구성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법원의 조정 공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를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법원이 조정 공고를 했다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건 좀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까지도 좀 깊게 같이 고민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